서용의 뭐 꼴리 TV. 볼리TV 서용입니다. 오늘은 29일 밤 30일 새벽에 끝난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 버밍엄전 투토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뒷부분 20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후반 25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날 정말 답답하던 경기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공격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던 겁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모두 이제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앞선 두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여유있게 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잡았었는데요.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한 버밍엄전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사실 뭐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은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일이죠. 레딩전이 바로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경기 끝난 지 22시간도 안 지나서 또 경기를 킥오프를 했으니까 어제 가장 긴 시간을 뛴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거는 뭐 이해할 만한 일이었죠. 프리시즌 경기잖아요. 이게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틀 연속 경기를 잡은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선발 명단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이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이날 벤치로 첫 복귀한 케인 선수, 벤치 명단 이름이 있는데 케인의 출전이 미뤄지는 가운데 손흥민까지 빠진 상황에서 루카스 모우라 이름 보이시죠? 루카스 모우라가 최전방 원톱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선에서는 이진급의 어린 선수들이 좀 구성이 됐고요. 일단 이건 라인업 보면서 한번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전방에 루카스 모우라, 2선에 클라크, 제드송, 세세뇽. 야, 누가 봐도 굉장히 허약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모우라가 원톱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진급의 어린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됐으니까요. 중원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줄곧 선발로 뛰던 호이비에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소코하고 하비 화이트가 중원의 콤비를 맡았고요. 포백은 오리에가 모처럼 선발에 복귀를 했고, 카터비커스, 에릭 다이어,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공개적으로 기대주라고 평가했던 2002년생인 레프트백이죠. 데니스 크로킨이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골키퍼는 조하트 선수가 장갑을 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뭐 이진급 멤버로 구성이 된 그동안 이제 요리스 골키퍼, 토비 알더베일트, 그리고 호이비에르, 손흥민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척추 라인이 다 빠졌다는 거. 이 경기에 임하는 토트넘의 어떤 마음가짐, 또 상황, 뭐 이틀 연속 평가전 잡아놓은 것 자체가 뭐 이러한 선발 기용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정이었기도 합니다. 이날 더 눈여겨볼 것은 이제 벤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해리 케인이 드디어 자가격리를 마치고 벤치로 돌아왔는데, 뭐 해리케인 외에도 손흥민, 요리스, 호이비에르, 델레알리, 벤 데이비스, 베르베인, 뭐 딱 봐도 벤치가 훨씬 더 화려하죠. 지난 레딩전에서 프리킥골을 꽂아 넣었던 에릭 라멜라는 자녀 출산 문제 때문에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경기 중에 이 라멜라가 올린 사진인데, 이제 갓난아들, 이 아들, 막 태어난 아들과 함께 병원에서 토트넘 경기를 이 버밍엄전을 보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팬들한테 존재감 어필하는 행복한 표정으로 또 토트넘 경기 보고 있으니까 팬들 입장에서 미워할 수가 없겠네요. 뭐 운돈벨레는 코로나로 빠졌고, 탕강과 로셀소도 복귀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날 경기는 대체로 지지부진했습니다. 상대팀 버밍엄은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20위를 차지한, 그러니까 간신히 2부의 잔류에 성공한 팀인데요. 올 시즌에 새로 부임한 감독이 아이토르 카랑카라고, 무리뉴 감독이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 수석 코치를 했던 분입니다. 선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 주전 수비수로 오래 뛰었고요. 레알에서 선수로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3번이나 했던 레전드 그런 수비수죠. 무리뉴 감독이 뭐 친한 감독이 상대라고 슬슬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준 그런 라인업. 그래서 손발이 별로 잘 맞질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눈여겨본 것은 이제 제드송의 위치인데, 지난 두 경기에서는 오른쪽 풀백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드송 현지 평가가 좀 나쁘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좀 그 제드송이 뭐 새로운 뭔가 정체성을 발견했다 뭐 이런 평가들, 호평들이 나올 때도 좀 의아했던 게, 경기를 봐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일단 상대가 너무 약체들이고, 뭐 공격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조금 뭐 좀 재간을 부리긴 했습니다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뭐 엉덩이 뒤로 빠져 있고 수비하는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언론의 호평이 좀 이상했었는데, 아무튼 무리뉴 감독은 이날도 제드성을 이제 선발로 이제 기용을 했는데, 이날은 이제 중앙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바로 아래쪽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 이제 델레알리가 보통 때는 이제 맞는 그런 자리인데, 이 위치에서 뭐 한 게 없어요. 네, 결과는
폭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루카스 모우라의 스트라이커 기용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케인이 없을 때 모우라가 최전방에 기용됐던 적은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2019년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아약스 원정이 있죠. 정말 뭐 기가 막힌 모우라가 헤드트릭했던 전설적인 경기인데, 아무튼 모우라는 기본적으로 공을 이제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라 이제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선수입니다. 본인이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가 돼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커버를 하면서 동료들이 볼을 주면 좀 지켜주고, 동료들이 그동안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에 이제 루카스 모우라가 자리를 비울 때 그 자리를 이렇게 좀 따먹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해야 되는데, 이날 또 구성은 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우라가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은 또 제드송이 뒤에서 잘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모우라 자체가 뭐 결정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양쪽에 세센용이나 클라크의 존재감은 뭐 거의 없었고요. 경기는 후반에 주전급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프타임에 델레알리하고 베르베인, 또 데이비스, 요리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후반 16분에 호이비에르가 미드필드에 투입이 됐고, 마지막으로 후반 25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무조건 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의외였던 것은 이제 해리 케인이 끝까지 안 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리그 개막전까지 해리 케인이 동료들하고 경기 한번 못 뛰고 시즌을 시작하게 될 수가 있는데, 다음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가 이제 A매치 소집 기간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대기 명단에 이름이 또 들어왔길래 경기 전에 몸을 좀 풀었어요, 해리 케인이. 조금이라도 뛸 줄 알았는데 무리뉴 감독이 아예 투입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뭐 아직 경기 감각이 좀 안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즌 준비하는데 아주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토트넘 경기는 손흥민 들어간 뒤 막판 20분 동안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손흥민 선수라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공격 쪽에서 계속 공이 돌았고, 손흥민 선수도 중간중간 연계 플레이 잘 하면서 전력 질주 없이 경기를 잘 조율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좀 많이 던 채로 경기를 했어요. 이날 최전방에 투입이 되긴 했는데, 슈팅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볼을 받아주고 동료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을 많이 살려주는 쪽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비가 당할 일이 좀 없었고, 수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록 프리시즌이고 이제 해리케인이 없기 때문에 원톱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프리시즌 3경기 모두 지금 원톱으로만 뛴 건데, 무리뉴 감독이 느끼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케인이 돌아오면 케인을 톱에 쓰겠죠. 뭐 케인이 톱에 있고 손흥민이 윙에 있는 이런 조합, 뭐 정말 무시무시하니까. 제 말은 케인하고 손흥민 위치를 바꾸라거나 케인을 빼고 뭐 손흥민을 톱으로 쓰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공격수로 또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아스널하고 이제 북런던 더비 할 때도 효과를 봤잖아요. 무리뉴 감독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프리시즌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손흥민은 이제 체력 유지가 되고 집중력이 살아 있으면 웬만한 기회에 안 놓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이제 결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슈팅 대비 득점력 유럽 탑급 선수잖아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미드필드를 조금 더 수비적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틀 연속 종합 100분 넘게 경기를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일주일 동안 휴식인데요. 꿀맛 같은 휴식, 몸 잘 관리하면서 취했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 그러니까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는 5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밤 11시 와포드 원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기도 손흥민 선수 원톱봅니다. 국대 소집되는 선수들도 있고 뭐 다 떠나서 지금 스트라이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디에고 코스타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영입을 그 사이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이제 미럴로 임대간 트로이 페럿은 오늘 바로 골을 넣었더라고요. 재능충이긴 재능충인 것 같아요. 자, 손흥민 선수 남은 프리시즌 부상 없이 잘 치러서 새 시즌 준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트넘이 베르베인의 골로 1대0, 이 골 과정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이 돋보였는데 1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저희 편집자분이 없는 시간대에 제가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편집 내용이 좀 적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언제나처럼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